10년 전에 방송국 스태프에 대한 성추행 폭로로 방송인 김생민 씨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사건처럼 진실 공방에 휘말린 게 아니라 빨리 좀 애초에 성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빠르게 이게 좀 마무리가 돼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생민 씨 이 사건은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가을에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지금 현재 이제 미투 폭로로 말했던 이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피해자가 사실은 그 방송국을 떠났고 그래서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폭로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까지 만약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김생민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크거든요. 그 사건 자체가.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빨리 좀 수습하려고 미리 직접 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네. 다만 그런 식의 행동이 너무 전략적인 것이 티가 나고 또 하나는 김생민 씨가 당시 신혼 2년 차에서 애처가인 것처럼 여러 가지 행동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로가 있으면 어차피 본인의 이제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고나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빨리 오히려 좀 사과를 하고 정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전성기를 맞아서 찍은 광고만 하더라도 10여 편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김생민 씨 미투 파문으로 이제 자신의 이미지도 실추가 됐고 그러다 보면은 광고 위약금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 출연자에게 주는 계약금이 있고 그 계약금 플러스 이제 그동안에 들어갔던 광고 제작비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서 원래 그 사람이 받았던 것의 두세 배 정도를 물어라라고 하는 게 보통 계약 관련된 위약 사항입니다. 근데 김생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광고회사 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타격이 큽니다만은 그게 현재 이 광고를 찍는 순간부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사건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미친 영향 같은 것들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약금을 물어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다 물지는 않고 퍼센테이지를 나누어서 물게 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김생민 씨라서 더 괘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팬카페도 잠정 폐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생민 씨가 사실은 장수 프로그램에서 많은 그렇죠. 코너를 맡아왔었고 네. 그동안 보여줬던 이미지 자체가 매우 친근했었고 본인은 사실은 상당히 성실한 이미지였었는데 방송계에서는 왕따를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매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게다가 큐레이터인 7살 연하인 부인하고 결혼을 하면서 상당히 애처가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좀 충격이 컸던 것 같고 우리가 배신을 그만큼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하고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생민이라서 좀 더 혼이 좀 나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0년 전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이다 보니까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또 궁금하고요. 또 의문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10년 전의 사건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이 당시에 신혼이라서 회식에 참석도 잘 안 했는데 왜 그날에는 갔는지 그리고 이 회식 장소에서 나와서 노래방을 따로 잡았다고 하는데 미리 계획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고요. 또 당시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른 피해자, 2명 가운데 다른 피해자는 바로 그 즉시 사과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 그 방송 프로그램이 끝난 후 뒤풀이 장소에 갔다가 2명의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했다. 이제 이게 사건의 골자인데요. 그 중에 B 씨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를 했답니다. 그런데 A 씨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내가 사과할 게 뭐가 있느냐, 돈을 원하느냐 이런 식의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고요. 네. 방송국 측에서도 이 여성분에 대해서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씨가 그때 당시에 방송국을 떠나버렸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일고 있는 이런 미투 폭로 열풍을 보고 본인이 용기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네. 김생민 씨 주장과 마찬가지로 나는 원래 노래방도 안 가고 사실은 자제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갔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당시가 사실은 신혼 2년 차 정도였었기 때문에 완전 신혼은 사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가 조금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당시 A 씨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A 씨라고 하는 사람은 김생민 씨한테 직접 사과 못 받았다. 그리고 사과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송국 측이 중간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네. 정말로 김생민 씨가 만약에 B 씨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A 씨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둘 다한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 명한테만 선별적으로 하는 건 좀 이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김생민 씨가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술이 너무 갑작스럽게 취해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것을 또 보게 되면 또 완전히 인지를 못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점에서 김생민 씨의 주장이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행동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부메랑처럼 현재 지금 이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좀 합니다. 예. 경찰에서 김생민 씨와 관련해서 성추행 이 조사를 할까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성추행 같은 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고 현재로서는 뭐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남아있지만 고소기간이 도과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찰이 곧바로 뭐 인지하거나 이걸 수사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여성분을 사건을 보도했던 이제 그 언론 매체와 관련해서 김생민 씨가 그냥 둘 간에 있었던 일처럼 치부를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더 문제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괘씸하다라고 생각해서 김생민 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조치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도 뭐 그렇게 조치가 들어왔는데 그걸 뭐 수사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해당 폭로자가 이 일로 뭐 직장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그렇죠. 보상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직 10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소멸시효는 진행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관계로 민사소송상의 채권 관계,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위자료와 관련된 그것을 또 따지게 되면 사실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김생민 씨 스스로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생민 씨가 만약에 그걸 인지한 순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사례는 사실 거의 없어서. 예. 네, 김생민 씨 성추행 파문과 관련한 소식을 짚어봤습니다.